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발전과 풍요를 전달하고 서로 성장하는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으로 러시아 물리학자의 시크릿 노트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지은이는 바딤 젤란드, 옮긴이는 박인수입니다. 그럼 바딤 젤란드 작가님에 대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딤 젤란드는 소련의 양자 물리학자였고 이후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기도 했다. 다중우주이론을 기반으로 현실 변환 기법을 설명한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가 2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단숨에 러시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본 시리즈 번역 출간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명세를 원하지 않는 탓에 저자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책에 소개된 개념들이 신비주의 교리들과도 통하는 바가 있어 현대의 신비가로 여겨지기도 한다. 책의 뒷부분 소개글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쩌다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고 하자. 당신의 불안한 마음은 순식간에 강력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당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당신을 벼랑 아래로 끌어내리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든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뿐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균형을 잃은 당신은 결과를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결과에 선택당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그것을 얻을 가능성만큼이나 완전한 좌절에 빠질 가능성도 증가한다. 우리는 결코 원하는 것들만을 끌어당겨 미래를 채울 수 없다. 익히 경험했겠지만 부추겨진 욕망들은 종종 우리를 정반대의 현실로 데리고 가기 때문이다. 요점은 이것이다. 에너지의 불균형을 만들지 말라. 먼저 모든 상황을 초연하게 지켜보는 법부터 배우라. 이 우주는 거대한 바다와 같다. 내 눈앞의 현실은 그중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 지금 올라탄 파도가 늘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기를 바라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더욱 거센 파도 위로 떠밀려 간다. 하지만 에너지의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고 내면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더 많은 행복과 풍요로 넘실대는 파도를 골라 그 위로 옮겨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무슨 대단한 비법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한 번도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인생의 시나리오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실현시켜줄 파도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라. 억지로 애쓰지 말고 그저 선택하라. 그리고 그 기쁨을 마음껏 즐겨라. 고등 래퍼 김하온 군의 삶을 바꾼 책이라고 추천해준 영상을 보고 알게 된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운명을 골라 잡을 수 있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유는 선택의 자유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일세. 나의 세계를 내가 나서서 갖추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내가 끼어들기도 전에 오래전에 이미 창조되어 있었다. 그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니 가서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다중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가능태 공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론상 인간 운명의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의 형태와 수는 무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공의 물결을 타고 가능태 공간에 바람직한 트랙으로 갈아타기만 하면 된다. 그럼 바람직한 트랙으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수신하고 송신하면서 자신의 천국을 스스로 창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에서는 가능태 모델, 펜듈럼, 성공의 물결, 균형, 유도전이 등 용어의 설명, 왜 인간 세상에서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지 그 원리 등 이 책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자와의 대화가 있는데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큰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딤 젤란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딤 젤란드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는 호기심 많은 독자들에게 저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아무도 아닙니다. 저는 트랜서핑의 창조자가 아니고 제 해석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흥미거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고대의 신비 지식 안에 어떤 이유 개인적인 곡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아닌 사람, 빈 통로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지식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법칙들을 따른다면 현실은 더 이상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것으로 변화합니다. 신비는 너무도 광대하여 그것을 지닌 자의 개성은 의미를 잃습니다. 아마도 신비를 지키는 수호자들만이 주목받을 가치가 있을 테지만 그들 또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 나이는 45세입니다.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는 양자 물리학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 공학을 연구했습니다. 지금은 책을 쓰고 있지요. 저는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죠. 트랜서핑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당신에게 나타났나요? 트랜서핑은 아이디어도 아니고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트랜서핑은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지적 유산입니다. 이 신비 지식은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제게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무에게서도 배우지 않았고 어디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도 없습니다. 정보가 스스로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외계인이나 유령들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의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제 꿈에 나타났던 감시인입니다. 그분은 고대 신비 지식의 수호자 중 한 분이지요. 그 꿈 이후에 제 머릿속에 정보의 흐름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시인과의 만남은 책의 첫 부분에 묘사되어 있지요. 그 만남 이후에 제 삶은 갑작스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별달리 특별한 재능이 없던 전직 물리학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책을 쓰기 시작했죠. 당신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 전환점은 제가 삶에서 극도로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던 때인 것 같아요. 제가 25년 전에 저의 책 트랜서핑을 읽었더라면 제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바람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아마 이 책을 쓸 수 없었겠지요? 그 모든 시련 끝에 어떤 채널이 열렸고 그 통로를 통해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평생 저는 반 트랜서핑을 해왔어요. 모든 것을 트랜서핑과는 반대로 해왔다는 거죠. 영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고 배우지만 바보들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바보였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실수와 남의 실수 중 어느 것에서 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리한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만 알지요. 달리 말하자면 영리한 사람은 정보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와 달리 바보는 부딪혀 머리에 혹이 날 때마다 거기에서 실수의 핵심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진정한 지식을 얻는 것이지요. 오직 바보만이 신비 지식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독자를 위해 이 책을 썼습니까? 독자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읽고 판단해보면 독자들의 거주 지역,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은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 지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부한 마음의 틀 속에는 트랜서핑이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는 깨어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깊은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트랜서핑은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대단히 감탄하며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독자들의 감사 편지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거부하는 사람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있지요. 가능태 모델이란 무엇인가요? 현실은 두 가지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형태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형태로 우리의 지각 범위를 넘어서 있으면서도 물리적인 형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은 무한한 크기의 이중 거울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서는 물질 세계가 있고, 다른 면에는 형이상학적인 가능태 공간이 있지요. 그 가능태 공간은 가능한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를 간직하고 있는 정보체입니다. 가능태의 수는 평면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무한합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가능한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우리의 꿈과 투시력, 본능적인 지식, 그리고 깨달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산염 에너지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 가능태 공간의 어떤 섹터를 물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영혼과 마음의 합일이라고 부르는 어떤 상태에서는 신비한 힘, 즉 외적 의도가 탄생합니다. 당신이 만일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면 이 힘은 당신이 주문하는 것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얻고자 의도하는 것을 물질로 실현시킨다는 것이지요. 이 이론은 따르기가 어려운가요? 트랜서핑은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대단히 효과적인 현실 조정 기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독자들의 편지를 많이 받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트랜서핑이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높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결과들은 다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이 주문한 것을 얻었지요. 직장, 승진, 새 차, 새 아파트, 인생의 짝을 찾기, 문제와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기 등등.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트랜서핑의 정수를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바이다. 세상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누군가가 좋은 상품은 모두 다 팔렸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실제로 그에게는 빈 진열대만 남아있게 됩니다.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비관적인 기대와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기대하는 그대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불친절하고 비우호적인 만남을 기대한다면 그 예감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세상이 자기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는 순수한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일 또한 어떤 식으로든 실현됩니다. 모든 것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괴짜는 묘하게도 어쩌다가 판매대 맨 앞에 서 있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처럼 상품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첫 손님은 모든 상품을 공짜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에 뒤에는 삶의 현실은 훨씬 더 우울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트랜서핑은 외부 세계의 환상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주된 환상은 현실이 당신과 무관하게 따로 떨어져 존재하며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몇몇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규칙들의 자세한 내용은 트랜서핑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권에서는 그 기술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1권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책방에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